실패한 인도의 삽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인도 무기 개발사에서 아준 전차와 함께 폭망이라는 단어로 좀 알려진 테자스 전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1970년대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지고요. 아준 전차가 필요성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허위보고와 과장보고 등이 결국은 전차의 수준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긴장 상황이 높아지게 되니까 공군이 전투기 교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그 21이 주력 전투기였던 인도의 입장에서는 전투력 보존을 위한 신형 전투기의 개발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1970년 인도 항공위원회가 인도 국방부에 전투기랑 항공기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일견 매우 일리가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가 핵 개발한다는 걸 알고 제재를 하게 되면서 올바르지 않은 엔진을 주게 된 거예요. 이 엔진을 받아서 골머리를 썩었던 인도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드는 신형 전투기에 대해서는 자국산 기체와 자국산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국뽕에 차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는요, 그때 전투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쉽지는 않지만 이걸 왜 하느냐? 결국은 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국방력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인도는 70년대 이미 마루트라는 자기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루트 경험을 가지고 미그 21 노후기를 대체를 하자. 그러면서 인도의 항공, 우주 기술도 덩달아 키우자. 이게 목표였죠. 1983년 계획에 착수한 이후 신속한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 기관인 ADA를 설립을 하고요. 이때 100개가 넘는 실험실동도 짓고 인도 정부의 지원도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항공기 기술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 개발을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엔진, 비행 제어 시스템, 항공기 컨피규레이션 이 모두를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LCA라 부르면서 야심차게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90년대 4월에 초도 비행을 완료하고 95년에는 미그 21을 전량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죠. 이 LCA는 그러나 ADA를 설립한 이후에 2년간 제대로 된 연구원들조차 소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 연구원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 연구를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1987년이 되어서야 프랑스에서 기술 고문들을 인도로 파견하게 됩니다. 결국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야 차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 개발에 착수를 해요. 인도의 패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산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요, 오랜 기간 노후화가 없는 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서 엔진 개발에 시간이 과도하게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진들이 나머지라도 빨리 전력화하자. 왜? 적의 위협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무조건 국산 비행기를 만들려고 강요를 합니다. 결국 과도한 스케줄과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엔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미그 21기는 노후화되어서 기체를 유지 운용을 할 수 없고 주변국의 위협은 계속 증가가 되고 전력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10년을 시간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했지만 엔진 개발에는 실패를 하게 됐고요. 결국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수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엔진을 수입한 인도는요, 부랴부랴 시제기를 개발해서 TD1, TD2라 명명을 합니다. 2001년에 시제기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죠. 20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일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전투기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비행 제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전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비행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는 고속 기동 중에 추락을 하게 되죠. 인도는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이 와중에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탑재할 수 있는 무장량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인도가 항공모함이 있어서 함재기로도 겸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재기로서는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을 제거하고 무게를 과감하게 줄였죠. 이렇게 해서 LSP-2라는 시제기를 만들게 됐고요. 2009년 11월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 6월에 초음속 전투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납품하게 되죠. 인도는 감격을 했고요. 그래서 기체 이름을 HAL, 테자스로 명명하게 됩니다. 전장은 13.2m, 승무원은 1명 혹은 2명이 탑승을 하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사용합니다. 최고 속도 마 1.8, 전투 행동 반격 450km를 보여줍니다. 항속거리는 1800여 km 가능하고요. 23mm 기관포를 기본 무장으로 8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총 5.7톤의 폭장량을 보여주고요. 2011년도부터 인도 공군에 배치가 되면서 지속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고요. 특히 전자전 기능이 매우 부족했고 RWR 등도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사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RWR, 레이더 워닝 리시버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문제점은 많았겠죠. 최초 설계보다 무거워진 중량, 줄어든 탑재 연료량, 파일럿 보호 시스템 등은 서구 선진국의 전투기들에 비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전투기를 인도 공군이 납품을 받게 되자 불만이 점점 쌓여갔죠. 그럼에도 이미 개발된 전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6년 7월 1일 2기가 인도 공군에 정식 배치가 되었고요. 2020년까지는 30기 가까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배치가 되고 있고요. 재미난 건 테자스 전투기만으로는 하늘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인도는요. 2012년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126대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테자스를 계속 개발하는 인도 입장에서 여태껏 우리가 개발한 게 있으니까 이거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라팔 도입을 취소해버려요. 당시 라팔을 사려고 했던 돈을 다시 테자스의 개발에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테자스에 개발된 것을 마크 1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마크 2라는 기체 개발에 돌입을 하죠. 자, 지난번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이번엔 독자 엔진 개발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요, 인도 공군은요, 항모에도 탑재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산이 되면 인도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요한 전력이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테자스를 실패라고 하고 인도의 고집이 무섭다는 등 말도 안 된다는 등 이런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무기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의 총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삽질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는 고만한 수준의 무기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인도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방 세계의 제재를 견딜 수 없는 한 스스로가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